땀마저 시린 겨울철 재능 기부로 봉사하는 훈훈한 사연들이 많습니다. 시군 예술단원들이 지역 꿈나무와 장애인들에게 자신의 재능을 아낌없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주승용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이처럼 탈당 현역 의원들이 속속 합류하면서 안철수 의원이 탈당 한 달 만에 광주 전남의 패권을 사실상 거머쥐어 도로 더민주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합니다. 순천시가 청년 취업을 위한 미래형 일자리 창출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광양시 예술촌이 내년 3월 개관을 앞두고 성공적 운영에 관건이 될 위탁 운영자 선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 지원이 전혀 없어 초기 운영 부담이 크다는 분위기가 많아 위 수탁자가 나설지 의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자신의 재능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무상으로 전달하는 재능 기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자치단체 예술단원들이 지역 꿈나무와 장애인들을 위해 재능 기부에 나서 눈길을 끕니다. 첫 소식 김종태 기자입니다. 자신의 몸보다도 큰 아쟁을 익숙한 손놀림으로 연주하는 초등학생들. 학교에서 국악을 공부하지만 지역 저변이 좁아 평소 연주 실력을 높이기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방학을 맞은 이들 아이들에게 여수시립 국악 단원들이 직접 과외 선생님으로 나섰습니다. 아쟁뿐만 아니라 퉁소와 가야금, 피리까지 국악 단원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국악 꿈나무들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실력을 함께 모여 연주를 하다 보면 어느덧 아름다운 소리로 재탄생합니다. 방학을 이용해가지고 많은 선생님들, 국악단 선생님들께 많은 걸 배워서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일과 후 보수 없이 하는 일이지만 자신들이 가르친 아이들이 실력을 뽐낼 때면 국악단원들에게 남다른 보람으로 다가옵니다. 재능 기부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고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같이 즐길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우리가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한켠에서 장애인 30여 명이 모여 멋진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여수시립 합창단원인 김혜일 씨가 지휘자가 돼 장애인 합창단을 만든 것은 지난해 8월. 매주 두세 차례씩 같은 합창단원 반주자인 임지연 씨와 재능 기부에 나선 결과 지난 연말 전국 합창대회에서 입상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노래를 강습하는 재능 기부자를 넘어 장애인들과 사랑을 함께 나누며 이들에게 자신감을 키워주는 희망의 메신저가 됐습니다. 일과 끝나고 바로 와서 이렇게 같이 하면은 오히려 이제 밖에서 막 지치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여기 오면은 더 힘이 나요. 그게 더 좋은 거죠.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자신의 재능을 나누며 이웃과 함께하는 재능 기부자들로 추운 겨울 훈훈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지 한 달 만에 사실상 광주 전남 패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기득권을 가진 현역 의원들이 당만 갈아타 도로 더 민주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승용 의원과 장병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선거 때만 호남을 이용하는 더민주의 패권 정치에 민심이 등을 돌리고 있고 정권 교체라는 국민 꿈에도 응답하지 못한다며 탈당 배경을 밝혔습니다. 벽을 뚫어야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연패의 사슬을 끈을 이기는 정당, 강한 야당을 만드는 데 벽돌 한 장을 놓겠습니다. 광주 8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이미 4명이 국민의당 행을 선언했고 박혜자 의원도 조만간 탈당 이후 옷을 갈아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지난달 13일 더민주를 탈당한 지 한 달 만에 사실상 광주의 패권을 거머쥔 겁니다. 전남 역시 다음 주 박지원 의원을 비롯해서 이계호, 이윤석, 김영록 의원 등이 더불어민주당을 떠날 것이 유력해 전남의 패권 접수도 시간만 남아 있습니다. 이들 모두 탈당의 변으로 지역 민심을 들고 있지만 한편에선 기득권으로 대변되고 물갈이 대상이 되는 현역 의원들이 공천과 당선만을 위해 당정만 바꾼다는 따가운 시선도 많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차별화된 공천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한 것도 바로 이런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투명하고 혁신적으로 사람을 공천할 수 있는 방법들, 우선 공천 방식부터 발표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천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당 한 달 만에 지역 패권을 사실상 거머쥔 안철수 신당. 얼마나 새 인물을 뽑고 그에 따른 경선이나 공천 후유증을 극복하는지가 신당 바람의 파괴력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신우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주승용 의원이 오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 광주 장병완 의원과 함께 탈당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의정보고회를 통해 지역민들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탈당 배경을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또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며 탈당 이후 야권 재편 등 새로운 정치 질서 구축에 전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주 의원의 탈당으로 주철현 여수시장과 시도의원 등 당원들이 동반 탈당할 것으로 보여 지역 정가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심정우 새누리당 부대변인이 이번 총선에서 여수 을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심 부대변인은 오늘 여수 진남시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복한 여수의 꿈을 실현하고 교육,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경험이 많고 능력이 있는 자신이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면 여수 국가산단 발전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관광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즘 지역에서도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데요. 순천시가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순천시 일자리 지원센터에 접수된 구직 신청자는 모두 15,000여 명. 이 가운데 10,000여 명만 취업으로 연결됐습니다. 지난해 순천시권 내 5개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은 65%, 대학교 졸업생 취업률은 52% 수준이었습니다. 지역에서 이처럼 청년 취업이 저조한 것은 고인 구직자 간의 이른바 미스매칭도 이유지만 열악한 산업 기반이 더 큰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순천시도 고민 끝에 그동안 취업 지원 행정의 틀을 과감히 깨고 새로운 미래형 일자리 창출을 주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먼저 단기 대책으로 역전 청년몰 조성, 웹툰 작가 육성을 비롯해 아랫장, 야시장 등 관광과 연계한 산업 육성을 통해 청년 1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 체류형 관광 체제를 만들어 나가면서 여기서 일자리를 좀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아랫장의 야시장에도 청년 일자리를 한 20개 정도 이상 만들었고요. 또한 노후된 순천 일반 산단 58만여 제곱미터 면적에 오는 2020년까지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복합 지식산업센터와 혁신지원센터 건립 등을 통해 혁신 역량을 키우고 기업 환경 개선, 근로 환경 개선 사업도 병행됩니다. 도사 대룡지군의 18만 천여 제곱미터 면적에는 2018년까지 마이스 산업과 함께 R&D와 지식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도시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합니다. 특히 순천시 해룡면 임대산단 내에 오는 2018년까지 10,000제곱미터 면적의 뿌리기술지원센터도 구축합니다. 뿌리산업기술지원센터를 금년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좀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도 주고 여기에서 또 일자리도 창출하고 하는 어느 때보다도 하여튼 우리 순천은 관광산업이라든지 이런 재래적인 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는 데도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시의 미래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 같은 단기와 중장기 전략이 어떤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양시가 조성한 예술촌의 개관이 오는 3월로 예정된 가운데 견실한 위탁 운영자 선정이 성공 운영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광양시는 2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광양읍 사공리의 사라실 예술촌 조성공사가 지난해 말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 공고를 낸 뒤 다음 달 위탁 운영자를 선정해 3월에는 개관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예술촌의 자립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자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올해 지원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반면 관련 예술인 단체들은 초기 운영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여서 위 수탁자 선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 공개를 두고 파행을 겪었던 광양시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가 오는 25일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시 새마을금고는 최근 중앙회에서 선거인 동의가 없어도 전화번호 등이 빠진 선거인 명부는 임원 후보자에게 줄 수 있다고 통보받았다며
오는 25일 임원 선거를 치룰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1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광양시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는 선거인 명부 공개를 두고 개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금고 측과 선거운동을 막고 있다는 후보들 사이의 갈등이 계속됐으며 한 후보자가 제기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선거가 중단됐었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산이 있다, 예산이 없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김양훈 기자입니다. 전남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은 951억 원. 교육부는 도교육청이 자체 예산을 절감하면 841억 원을 누리과정에 투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지자체 전입금을 합하면 오히려 돈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라남도 교육청은 엉터리 분석이라고 반박합니다. 지난해 쓰고 남은 예산, 순세계 잉여금이 있지만 대부분 사용처가 있는 예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면 교육 환경시설 개선 등에 투자할 수 없게 됩니다. 초중고의 교실 여건 개선이랄지 누수분 부분, 화장실 개수할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어린이집으로 가버리면 초중고에 투자할 여력이 없게 되죠. 인건비 계산법도 다릅니다. 전남 지역 올해 퇴직자는 515명. 신규 교사들이 그 자리를 대체합니다. 교육부는 고호봉자와 저호봉자 똑같이 평가해 인건비를 과다 책정했고 이를 감안하면 171억 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남는 돈일까? 휴직자가 발생하면 기간제 교사를 써야 하고 각종 수당 개정에 의한 인상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심지어 퇴직 예정자 수 자체부터 근거가 없다는 것이 교육청의 주장입니다. 퇴직이 이루어져 봐야지만 재원이 저희들이 어느 정도 남을지를 추정할 수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남는 재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그 본예산의 편성 못한 기간제 교사 인건비 등으로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자체 전입금도 교육부는 212억 원, 도교육청은 42억 원으로 다릅니다. 양측은 1년 가까이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며 서로 직무유기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리과정 논란은 대통령의 공약에서 출발한 만큼 대결과 압박보다는 정부가 해법을 제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포스코 권호준 회장이 올 들어 처음으로 광양제철소를 방문해 철저한 재해 예방과 안전을 강조했습니다. 권 회장은 오늘 광양제철소에서 열린 2016 포스코 패밀리 안전 페스티벌에 참석해 아직도 기본을 실천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많다며 지속적으로 안전 역량을 높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광양에너지부와 외주 파트너사 파인 등이 산업안전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인정받아 안전 대상을 받았습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부산의 공격수 배천석과 제주의 미드필더 양준하 선수 영입을 끝으로 올 시즌 선수단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배천석 선수는 지난 시즌 21경기에 출전해 한 골 1개의 도움을, 양준하 선수는 K리그 통산 100경기에 출장해 7골 3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순천시 용당동 대주피올의 34통 주민 67만 2천 원, 고흥군 대서면 송림마을 주민 62만 원, 도양읍 이태리 기업 대표 이형식 50만 원, 여수 5톤 카고 크레인 협회 50만 원, 여수시 시전동 우미타운 입주민 50만 원, 고흥군 도화면 황촌마을 주민 40만 원, 여수시 국동 4통 주민 38만 3천 원, 고흥군 동일면 금성수산 대표 강권채 30만 원, 대서면 장전마을 주민 27만 5천 원, 도화면 하도마을 주민 25만 5천 원, 고흥군 대서면 안동마을 주민 25만 원, 여수시 월호동 2통 주민 24만 1천 원, 고흥군 대서면 하남마을 주민 22만 2,500원, 여수시 서강동 2통 주민 20만 6천 원, 고흥군 대서면 장사마을 주민 20만 원, 고흥축산농협 도양지점 직원 20만 원, 여수시 미평동 새마을부녀회 20만 원, 화양면 서현마을 주민 20만 원, 고흥군 대서면 계명마을 주민 18만 2천 원, 동일면 구룡마을 주민 17만 5천 원, 여수시 월호동 신근마을 노인회장 이재환 16만 원, 서강동 3통 주민 15만 5천 원, 고흥군 대서면 봉계마을 주민 15만 4천 원, 여수시 남면 두포마을 주민 15만 원, 여천동 4통 신선마을 주민 15만 원, 고흥군 대서면 화장마을 주민 11만 원, 여수시 남면 우실마을 주민 10만 원, 미평동 1통 주민 10만 원, 서강동 2통 제일농약종묘사 박기승 5만 원, 서강동 3통 로타리 식당 박창진 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설 열차 승차권 예매가 오는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이뤄집니다. 코레일 전남본부는 홈페이지와 역 창구 등에서 오는 19일에는 경부와 경전, 충북선 등을, 20일에는 호남과 전라, 장항, 중앙선 등의 설 열차 승차권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승차권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1인당 최대 12매까지 예매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인 코레일톡과 자동 발매기에서는 설 승차권을 예매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고흥군이 출산 장려시 체계 하나로 신생아 양육비를 대폭 인상했습니다. 고흥군은 둘째 아이부터 지급하던 양육비를 첫째 아이까지 확대하고 넷째 아이부터는 1,4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양육비 지원 대상은 출산일 1년 전부터는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으로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